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어르신들을 뵙게 돼서 정말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 드린 대로 저희 병원에서 저는 강윤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대장암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요즘 생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요즘 사실 건강에 가장 문제되는 게 암이잖아요. 그 암 중에서도 이 대장암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대장암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이렇게 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이 대장암은 다른 암하고는 아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에 써 있는 대로 대장암은 내시경으로 예방할 수 있다. 거의 97%, 8%까지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어르신들께서 제 말씀을 들으시고 어르신들만 알고 계실 게 아니고 댁에 가셔서 가족분들에게도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자제분들 또 형제분들 그리고 주변에 친구분들께도 오늘 잘 이해를 하셔. 아주 쉽습니다. 쉬우니까 누구나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요점만 잘 기억하셨다가 주위 분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은 그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네, 2005년도에 이제 새로 암 발생한 환자들을 이렇게 쭉 통계를 내서 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2000년도에 대장암이 발생한 신규 환자 수가 한 10,000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2005년도 환자 통계를 보면은 대장암이 이렇게 위암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이 생기는 암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요 2000년도 통계에서는 이게 네 번째로 많은 암이었습니다. 대장암이. 근데 5년 사이에 이렇게 두 번째로 많은 암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대장암이 늘고 있냐? 그것은 우리 식생, 이제 앞으로 설명이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이쪽 전문가로서 이렇게 있으니까 제 견해로는, 제 예측으로는 아마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는, 그러니까 앞으로 한 2015년쯤 이나 뭐 하여튼 이즈음이 되면은 대장암이 위암을 앞지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근거 없이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2005년도 통계에서도 서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 중에서는 대장암이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국 통계로는 이렇게 대장암이 위암이어서 두 번째였지만 서울 지역에 사시는 서울 시민들 중에서는 대장암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점점 생활 수준이 올라가고 서구화되고 이렇게 하면서 대장암이 늘기 때문에 위암은 자꾸 줄고 그렇기 때문에 곧 역전돼서 대장암이 제일 많아지지 않겠느냐. 이미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대장암이 제일 많습니다. 오래전서부터 대장암이 제일 많은 암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장암이 왜 증가하고 있겠느냐, 왜 증가하게 됐느냐, 이걸 말씀을 드리면은 너무 우리 흔히 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서구화된 식생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름진 음식, 특히 이 동물성 지방, 그러니까 소고기에 달려있는 기름, 돼지고기 달려있는 기름은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함으로써 대장암이 잘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스트푸드, 이쪽 길거리에서 사 드시는 그런 햄버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스턴트 음식, 우리 가정에서도 요즘은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드시잖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 그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발암 물질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대장암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신 이 야채나 뭐 이런 그런 섭취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대장암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과음과 흡연, 술을 드시고 담배 피는 것도 대장암 발생을 더 부추기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서울 시민 중에서 대장암이 1위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사는 미국의 이민간 그런 교민들 통계를 봐도 대장암이 이미 1위다, 제일 많다. 이것을 보면은 대장암이 상당히 점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장암을 예방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꾸로 하면 되겠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꾸로 말씀드린 거에 그 반대로 우리가 하면은 이제 예방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름진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적게 드시고 야채를 많이 드시고 과음하고 흡연 이런 거는 자제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쪽은 가능한 피하시고 이렇게 야채를 많이 드시면은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다가 아니고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그럼 과거에 이렇게 우리가 야채 많이 들고 드시고 이렇게 고기 안 먹고 이럴 때는 대장암이 전혀 안 생겼느냐? 아니죠. 그때도 대장암은 역시 생겼습니다. 문제는 식생활을 조심 안 하면 대장암이 더 생기고 조심하면 좀 덜 생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런 것만 갖고 이런 음식 조심하고 술, 담배 안 하면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겠느냐, 완전하게 나는 대장암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겠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체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비슷해 보이죠? 그죠? 뭐 좀 삭막해 보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시겠죠? 여기 낙타가 있으니까 여기 어디입니까? 이게 사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죠? 네? 밭이죠. 제가 힌트를 좀 드리기 위해서 여기 숲을 조금 그림을 첨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봄에 이른 봄에 이제 씨를 뿌려놓은 밭입니다. 여기는, 그죠? 여기는 모래밭이지만 여기는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체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사막이죠. 근데 겉으로 보기엔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뭐 밭이나 사막이나 씨 뿌려진 밭이나 뭐 그게 보기에는 메말라 보이기는 한 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속에는 씨가 들어있고 이 속에는 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밭에 씨를 뿌려놓으면은, 밭에 씨를 뿌렸어요. 그래 놓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씨를 뿌리고 나서 이렇게 물 주고 때에 따라서 비료 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아주 무성하게 풍년이 들잖아요. 우리 풍년들은 이 그림 사진입니다. 근데 요즘은 뭐 잘 그래도 우리가 관리하지만 과거에 한번 한파가 들면 어떻게 됐습니까? 가물면은 논밭이 다 갈라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논밭이 갈라진다고 전혀 우리 채소나 곡식이 생산이 안 됐나요? 그러지 않죠? 그래도 이렇게 쪽쪽 갈라지긴 했지만 이렇게 자라는 그런 채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곡식들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씨가 뿌려진 밭,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체질에 대장암이 좀 잘 생길 수 있는 그런 체질이라면은 조심을 안만 해도, 그러니까 술, 담배 안 하시고 고기 안 드시고 야채만 맨날 하루 세 끼 야채만 드신다 그래도 이렇게 난다 이랍니다. 이게 나는 걸 완전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조심 안 하고 맨날 가서 고기 드시면서 술 드시면서 하면 이제 이렇게 무성하게 이제 잘 나겠죠. 그렇지만 조심해도 역시 납니다. 반대로 이건 사막이에요. 이거 사막 그림인데 이 사막에 비 온 그림을 찾다 보니까 별로 없어서 이 그림을 찾았는데, 사막에도 이렇게 비가 올 수 있습니다. 사막에 비 온다고 거기서 식물이 자랍니까? 안 자라죠? 사막에는 씨가 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암만 비가 와도 자라는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조심 안 해도 전혀 평생 동안 대장암 걱정 안 하고 사실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체질적으로
체질적으로 그런 게 안 생기기 때문에 뭐 본인이 하시고 싶은 대로 다 하셔도 이렇게 병 안 걸리고 장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뭐 타고난 체질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지혜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체질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체질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대장암하고 좀 체질을 얘기하는데 어떤 체질? 그 체질은 여기 그림이 좀 이렇게 좀 복잡해서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시겠는데 이렇게 대장에 보면 이런 자그마한 혹들이 많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걸 용종이라고 합니다. 용종. 용자가 무슨 용자냐면 녹용할 때 용자. 녹용용. 녹용이 그게 뿔이라는 얘기네. 뿔. 그러니까 톡 튀어나왔다는 뜻이에요. 톡 튀어나온 종양. 그래서 용종. 영어로는 폴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잘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대장암이 잘 생기는 체질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 용종이 문제가 돼? 왜 저 병원에 가면 요즘 의사들이 용종 얘기하는데 왜 용종이 문제가 되냐 이거죠. 용종하고 대장암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길래 그게 문제가 되냐 이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연구한 학자들의 그 연구 결과를 보면은 대장암은 용종이라는 그런 조그만 혹에서 생기는 게 95%라고 여기 썼지만 95%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00%라고 그랬어요. 100%. 근데 일본에 있는 몇몇 학자들이 그런 거 뭐 용종이 안 생겼는데도 암이 생긴 사람이 있다. 뭐 이런 걸 이제 발표를 하니까 그 인정 안 해줄 수 없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학회에서 인정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거의 제 심증으로는 거의 95%가 아니라 거의 100% 가까이가 대장암은 용종에서 생긴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굿뉴스예요. 이게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왜 그게 좋은 소식이냐? 우리 위암은 그냥 이렇게 직접 생기는 거예요. 100%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위에서 어느 한 군데에서 암세포가 생겨갖고 그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위암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위암 나는 걸리지 않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내 위내시경 검사를 하겠다. 이런다고 해서 위암이 안 생기느냐 하면 그게 아니죠.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조기 위암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생긴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거죠. 그렇지만 대장암은 용종을 거쳐가기 때문에 용종만 잘라내면 어떻게 됩니까?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벌써 결론부터 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좀 이해를 쉽게 하시기 위해서 이 그림을 이제 갖다 놨는데 여기 올챙이죠. 올챙이, 요 개구리. 올챙이가 개구리가 이제 이렇게 다리가 나오고 하면서 개구리 되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오중과 뭐 한두 달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 올챙이에서 개구리 되는 게 두어 달 된다고 이렇게 제가 책에서 봤습니다. 근데 개구리만 이렇지 우리 미꾸라지나 뭐 생선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생선이잖아요. 알에서 깨 나올 때부터 자그마한 피레미, 자그마한 생선 아닙니까? 그죠? 그거하고 우리가 비교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장암이에요. 대장암은 올챙이가 이렇게 개구리가 되듯이 용종이 이렇게 점점 커져서 이건 암에 거의 가까이 간 겁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암으로 된다 이겁니다. 이게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장암을 예방하려면은 바로 여기 연두색까지 써 있는 요 단계 전에서만 발견하면은 대장암은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두 가지 다 그랬는데 이제 개구리하고 옛날 황소개구리가 문제가 됐었죠. 근데 가능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황소개구리 잡으려면 황소개구리 올챙이만 다 잡아내면 황소개구리 다 없앨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 대장암 이 개구리와 대장암을 다 가장 확실하게 퇴치하는 부분 제가 말씀드려서 여러분들도 이제 어르신들도 다 짐작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술, 담배 안 하고 야채 많이 드시고 이거 갖고는 확실하게 안 되는 건지 아셨죠? 그죠? 이건 우리가 최선을 노력을 하는 거지 그거 갖고는 100% 예방할 수가 없다는 거고 개구리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올챙이를 이제 싹 잡아내면은 개구리가 이제 개구리 생기는 거 염려 안 할 수 있듯이 이게 이제 용종을 잘라내는 겁니다. 이게 내시경 하는 도중에 이게 올가미 이렇게 올가미예요. 그래서 여기 목을 가느다란 그 철사줄로 꼭 지금 조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갖고 여기 똑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요거만 싹 끄집어내면은 대장암은 이제 예방이 된 겁니다. 그럼 용종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우리 공단 건강검진에서 아마 어르신들께도 이제 국가에서 해드리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대변 잠열 검사 이런 날이 있습니다. 이 잠열이라는 게 숨어 있는 피라는 뜻이죠. 암이 있으면은 변에 피가 섞여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잠열 검사를 해서 우리 대장암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 좀 미리 확인하자 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인데 사실은 이 검사는 의미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피가 나면은 용종은 거의 피가 안 나거든요. 용종 상태에서 피 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대장암 예방할 수 있는 그 단계에서는 그 증상이 안 나타나는 거고 또 잠열 검사에서 피가 발견이 됐다고 해도 그거는 대개 거의 97% 8%는 치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피가 나는 거지 대장암 때문에 피가 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변 잠열 검사를 받고 거기서 나는 아무것도 안 나왔으니까 나는 대장 깨끗하다. 이거는 잘못 생각하시는 거죠. 암이 있다고 해도 피가 안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믿으셨다가 괜히 안 하니만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나 저 내시경이 무서우니까 난 초음파 검사로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초음파는 이 공기가 있으면은 잘 볼 수가 없어요. 이 초음파가 공기를 통과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 속에 어떤 뭐 혹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건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장 조영술이라고 해서 옛날에 항문통에서 이렇게 하얀 바리움이라고 그러죠. 그런 조영제를 집어넣고 이제 검사를 하는 그런 요즘도 뭐 가끔 이런 검사들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단 조영제를 넣어서 이렇게 코팅을 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정확도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 검사에서 용종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잘라내야 되니까 다시 또 어차피 내시경을 또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검사에서 암 같은 게 뭐 있는 것 같다. 그래도 또 검사를 또 해야죠. 확진하기 위해서, 조직 검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장 조영술은 지금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장 조영술 하려고 해도 약 먹고 또 설사는 다 해야 돼요. 고생은 대장 내시경 할 때 요즘 제일 고생되는 게 약 먹고 설사하는 거잖아요. 검사는 요즘 수면으로 하니까 거의 뭐 하는 줄 모릅니다. 약 먹고 이제 전날에 이제 설사하고 하는 게 힘들어 하시는데 대장 조영술 해도 어차피 그건 똑같이 해야 돼요. 어차피 똑같이 하고 정확지도 않고 거기서 뭐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내시경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방사선과 선생님 계시면 저한테 뭐라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대장 조영술은 추천할 만한 검사 안 되고요. 대장 내시경 검사가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죠. 대장 내시경 검사는 실핏줄까지 다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확한 검사고 그리고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서 만약에 용종이 발견됐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즉시 잘라내니까 치료까지 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대장 용종이라는 게 얼마나 발견되느냐, 얼마나 지금 발견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계신 어르신네들 평균 연세로 봐서 이 중에 60, 70%는 있습니다. 어르신네들 여기 계신 분들 뱃속에 용종이 60, 70%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저희 병원 통계입니다. 저희 병원 통계인데 여기 이제 60대 이상이면 67%, 50대 55%, 40대 48%, 30대 32%. 여기 파란 거는 97년도 10년 전 통계인데 10년 전 통계보다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20%씩. 이게 무슨 말씀이죠?
제가 왜 대장암이 10년쯤 뒤에는 제일 많아질 것이다 얘기하는 이유가 뭐죠? 짐작되십니까? 지금 현재 대장암이 두 번째로 많다. 그거는 뭐를 반영한 거죠? 이거 반영한 겁니까? 이거 반영한 겁니다. 46%, 36%, 28% 발견됐던 그 당시에 생겼던 용종들이 이제 암으로 변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많아졌으니까 지금 이제 2007년도에 48%, 55%, 67% 이 용종이 이제 앞으로 10년 내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이게 이제 암으로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특이할 거는 30대에도 세 분 중에 한 분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사실 검사할 때 뭐 50대, 60대에서 나오시는 그런 경우는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보다 30대 검사를 했는데 그분 중에서 용종이 나왔다 그러면 제가 더 섬찟해요. 왜냐하면은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뭐 주변에서 자꾸 검사하는 게 좋다 하니까 어쩌다가 하여튼 검사를 하시게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이렇게 지내시다 보면 30대 분들은 건강에 신경 안 쓰지 않습니까? 그죠? 30대에 누가 내가 저 대장암 걱정하고 검사가 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또 나라에서도 30대는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된다 하고 얘기를 안 해요. 40대, 50대에는 대장 내시경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30대 있는 분들은 나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겠거니 하고 그냥 지나간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또 세 분 중에 한 분이 용종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요즘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봤더니만 우리나라의 그 암, 대장암이나 이런 암들이 서양보다 유럽이나 미국보다 오히려 10년 더 빨리 생긴다고 그래요. 10년 더 우리나라 분들한테 대장암이 생기는 연령이 미국이나 유럽보다 10년 더 젊답니다. 이건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분들이 그런 20대에도 17% 5번 중에 한 분. 이런 경우들이 아주 젊은 연령에 문제가 되실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언제 받으면 됩니까? 몇 살 되면 받으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정말 대답하기가 아주 곤란해요. 모든 분 10대, 20대 됐는데도 검사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너무 저 의사는 그냥 조금 다 검사하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할까봐 얘기를 하실 텐데 분명히 그렇다고 또 안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 받을 때 참 난처합니다. 근데 어쨌든 40대 이상이면 벌써 50% 이상에서 용종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용종은 어떻게 용종만 잘라내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용종은 어떻게 잘라내느냐. 아까 뭐 간간히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렇게 내시경에 있는 이제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내시경 가느다란 줄이 있잖아요. 거기에 한 2mm 정도 되는 가느다란 터널이죠. 터널. 그런 이제 채널이라고도 하고 그런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을 통해서 이런 올가미를 집어넣어갖고 용종을 이렇게 올가미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잡아서 톡 잘라낸 거죠. 이렇게 톡 잘라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떤 경우는 이제 장벽이 얇아서 잘못하다가 이제 장이 빵꾸가 나는 수가 있어요. 첨봉이 된다고 그러죠.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생리식염수를 장벽에다 이렇게 이제 주사를 놓으면 이게 들뜨잖아요. 장벽에 이렇게 생리식염수 주사하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렇게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여튼 내시경을 통해서 용종이 너무 크다, 너무 3cm 이상 이렇게 큰 경우는 내시경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거의 95% 이상은 내시경으로 그 자리에서 잘라냅니다. 그런데 대장은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이런 통증 신경이 없어요. 이런 대장 점막에는. 그래서 올가미로 이렇게 잘라내고 해도 잘라내는 줄 모릅니다.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혀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용종 절제는 검사하는 그 자리에서
그냥 잘라내고 통증이 전혀 없고, 따라서 입원이 아주 큰 경우, 그런 경우 작은 경우에는 입원이 필요 없고, 또 그걸 잘라냈다고 해서 뭐 조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 같은 거 안 드셔도 이 점막은 재생력이 좋기 때문에 금방금방 낫습니다. 합병증이 좀 있긴 있습니다. 장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벽이 얇기 때문에 장에 구멍이 나는 수가 있죠, 잘못하면. 그리고 이제 잘라낸 자리에서 출혈이 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문 경우고, 경험이 많은 그런 의사한테 검사를 받고 이런 용종을 잘라내면은 거의 그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혹시 이렇게 된다고 해도 요즘은 장출혈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내시경 한 번만 더 집어넣으면 돼요. 집어넣고 지혈시키는 방법이 있으니까 지혈을 쉽게 할 수 있고, 장 천공이 혹시 됐다고 해도 요즘은 내시경을 통해서 이렇게 클립 같은 게 있어갖고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찢어진 자리를 이렇게 클립으로 해서도, 물론 어떤 경우는 이제 뭐 복강경으로 해서 좀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클립을 통해서도 이렇게 그대로 치료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뭐 10,000명에 1명, 뭐 이렇게 뭐 5,000명에 1명 생기는 일이니까, 그런 거는 일상적인 게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검사 시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검사 시기는 딱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보통 권하기는 이제 40살이 되면서 한번 검사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0 넘으신 분은 받아보신 적이 없다면 꼭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 이 30대에도 혹시 집안에 대장암이 있으신 그런 가족력이 있거나, 가족 중에 대장 용종이 있어서 이제 잘라낸 분들이 많이 있거나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20, 30대에도 사실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용종을 한번 해서 잘라내고 난 다음에는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한번 검사를 했으면은 대장 내시경 검사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더라, 깨끗하더라 이러면은 한 3년에서 5년 이따 한번 하시면 돼요. 위내시경은 어떻게 말씀하죠? 1년에 한 번씩 하라고 그러죠? 근데 대장은 3년에서 5년, 그러니까 한 5년에 한 번 해도 됩니다. 왜 그럽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그거 아시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다 이해하신 겁니다. 위는 예를 들어서 오늘 검사를 하고 딱 아무 깨끗하다 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내일서부터 암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년 이상 지체하면은 암을 1년 이상 키우는 상황이 되잖아요. 최악의 경우는. 그죠? 그러니까 위암은, 위내시경은 1년에 한 번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위암은 속도가 좀 빠릅니다. 자라는 속도가, 진행 속도가. 그러니까 위는 1년에 한 번 하셔야 되고, 그런데 대장은 어떻다고 그랬죠? 지금 깨끗했어요. 깨끗하면 그 다음에 내일서부터 생기면 암이 생기나요? 아니죠? 용종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용종이 생겨서 한 5년에서 10년 가야지 암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5년 동안은 용종이 검사하고 내일 용종이 생겼더라도 한 5년은 그냥 용종으로 있으니까 한 5년 뒤에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거 이해하셨으면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시는 말씀 다 이해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용종을 절제한 경우에는 이제 좀 체질적으로 잘 생기는 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주 하셔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용종이 크거나 개수, 어떤 분들은 뭐 10개, 20개 떼어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1년쯤 있다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 뭐 한두 개 조그만 거 나왔다 그러면 한 3년쯤 있다 하시면 돼요.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대장 내시경은 아플까봐 겁난다. 또 여성분들 무슨 자궁 수술하고 이런 것들 유착이 되면은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이제 수면으로 하면 전혀 검사한 걸 모릅니다. 근데 이제 수면도 뭐 수면하다 안 깨내면 어떻게 하냐 이런 염려들을 하시는데, 이렇게 검사하는 동안에 이렇게 손가락 끝에 조그만 집게 같은 거 이렇게 대고서 있으면은 여기 이제 이런 모니터에 이렇게 수치가 나옵니다. 요거는 우리 피 속의 산소 농도고, 요건 심장 뛰는 속도예요. 그러니까 저것만 보고 있으면은 절대로 문제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만약에 숫자가 많이 떨어지면은 이 녹색이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막 경보음이 울려요. 삑삑삑삑 요란하게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고개만 이렇게 제껴드리면은 다 괜찮아집니다. 잠이 너무 깊게 들어서 이렇게 고개가 꺾인 상태로 이렇게 숨을 안 쉬고 계셔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만 요거만 하고 있으면은 요 수치가 이렇게 내려가면은 거기서 경보가 울리기 때문에 이렇게 잠만 흔들어 깨우기만 해도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전혀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모니터링을 대신 이제 잘 해야죠. 이제 이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잘 하는 그런 병원에서 검사만 하시면은 절대로 안전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 세정, 장을 씻어내는 게 요즘은 이제 검사하는 거는 수면으로 하니까 안 아프다 하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지금은 이제 두려워하시는 게 약 먹고 설사하시는 거, 이걸 이제 가장 힘들어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부 병원에서 이게 쓰는 이제 이 큰 이 통에 여기 이제 가루가 들어있어서 물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희석해서 드시는데 여기 이제 2리터짜리 2개 이렇게 하는, 이거는 참 힘들어요. 이게 벌써 한 5, 6년 전에는 다 이걸 썼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이런 조그만 약이 개발이 돼서 전문 병원에서는 이제 조그만 약을 써요. 근데 아직도 많은 병원에서 이런 약을 쓰는 데가 있고, 이제 종합병원에서도 이제 대개는 이런 걸 쓰는데 이 약이 조금 안전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연세 많은 분 이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게 안전한 경우도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전문 병원에서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여기 조그만 물약 90cc짜리 2개 하고 여기 이제 2리터 정도 물을 이제 마시죠. 이걸 여기다 다 섞어서 하는 게 아니고 요거를 이제 한 컵으로 만들어서 마시고 그냥 물을 이제 따로 추가로 마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굉장히 좋아졌죠. 이거는 전부 4리터인데 이건 약물 4리터고 이거는 2리터. 약물은 이제 한 200cc 정도 마시고 이제 추가로 한 2리터 마시는 거예요. 저희 병원에서 한 100cc, 약물을 한 100cc 마시고 한 1.2리터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병원 이렇게 바꾸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장 씻어내는 게 힘들다 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요즘 그냥 할만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죠? 이건 낫이라고 그러시는 분이 있네. 이거 홈입니다. 홈이. 이거 왜 냈겠어요? 이건 뭡니까?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 이게 가래.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 내시경만 하면은 용종만 잘라내면 될 일을 그거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 가래 대수술을 받아도 해결 못하고 항암제까지 쓰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안 좋은 그런 일을 당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대장암 걸리신 분들 많이 있죠. 그분들이 거꾸로 몇 년 전에만 검사했으면은 다 용종 단계에서 용종만 잘라내고 끝날 분들이었어요. 그거를 못 하셨기 때문에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어르신들께 제가 아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다 그랬는데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좋은 소식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 다 이해하셨죠? 너무 쉽죠? 그러니까 어르신들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에 친한 친구분들이나 또 형제분들, 친척분들한테 이 말씀을 잘 전하시면 그분들한테 혹시나 생길 수 있는 그런 불행을 막아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결론은 용종만 잘라내면 대장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어르신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꼭 대장 검사하시고 용종 잘라내시고
건강하게 이렇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